안녕하세요. 압출 ASMR입니다. 이번 영상도 지난 영상 올려드린 모델분 압출해드릴 거예요. 지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분 평소에 여드름은 많지 않다가 이직하시면서 여드름 증상이 악화되셔서 지금 모델로 지원해주신 분이세요. 중고등학교 때도 여드름이 많지는 않으셨다고 하시고요. 여드름과 관련된 가족력도 없다고 하십니다. 부모님 중에 여드름이 심하셨던 분도 없으셨대요. 그리고 이제 성인이 돼서는 생활하시면서 여성분들 월경 때 한 번씩 턱 쪽으로 염증 올라오는 그런 정도로만 여드름이 좀 있는 분이셨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얼마 전에 이직을 좀 하셨는데 이직하면 다들 좀 스트레스도 좀 생기죠. 적응하느라 일도 이제 비슷한 일을 하신다고 해도 새 직장에 이제 적응해서 배워야 되니까 조금 일도 좀 힘드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출근 시간이 직장의 거리가 좀 멀어서 출근 시간이 빨라지셨대요. 아마 수면 시간 자체가 좀 줄어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피부 상태가 좀 많이 나빠지신 것 같아요. 1월 달부터 피부가 뒤집어지기 시작하셨고 지금 오늘이 4월 15일인데요. 아이고, 여기는 눈썹인데 굉장히 아프실 것 같아요. 지금이 4월 15일인데 중간에 레이저 치료도 하시고 피지 억제제도 드시고 하셨는데 증상이 이렇다 하게 좋아진다는 느낌을 못 받으시고 지속적으로 쭉 악화되어 오셨대요. 지난 영상에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피부 안쪽으로 숨어있는 염증이 굉장히 많고요. 숨어있는 좁쌀이 굉장히 많고요. 지금 압출해드리는 여기처럼 아픈 염증이 올라온 곳도 종종 있어요. 지난번에 어제 오른쪽에 어제 아주 다양한 말이 납니다. 오른쪽 압출해드릴 때는 볼 쪽으로 아픈 염증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눈썹 쪽으로 아픈 염증이 있습니다. 지금 압출하는데 계속 피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안에서 이렇게 그 고름 덩어리 같은 것들이 같이 좀 나왔거든요.
오히려 염증을 원인이 되는 씨앗은 크지 않은데 주변 화농이 심하게 되고 조직 손상이 좀 크게 된 경우입니다. 몸이 이렇게 많이 피곤하고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때 이런 증상들이 잘 생기세요. 참 많이 아프셨을 텐데 그래도 압출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이마 쪽은 그래도 이렇게 보면 눈으로도 어느 정도 보이는 좁쌀들이 있는데 볼 쪽으로는 눈으로는 정말 잘 안 보이는 당겨서 손으로 찾아야 하는 좁쌀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커팅해야 되는 좁쌀 여드름이 있고요. 평평사마귀들이 눈가에는 조금 있으십니다. 보시면 이거랑 이거가 편평사막이고요. 이것도 편평사막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게 이쪽에 있는 게 편평사막이고 요거는 좁쌀여드름입니다. 편평사막이랑 좁쌀여드름이랑 보고 구분하시는 점은 좁쌀여드름은 자세히 보면 가운데 모공이 있어요. 여드름은 모공이 없을 수 없어요. 안에 모공이 그러니까 기본 모공에 피지가 쌓이는 거기 때문에 모공이 잘 안 보인다 뿐이지 어떻게 해서도 찾아내면 모공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편평사마귀는 이렇게 보시면 모공이 없습니다. 그리고 잘 자세히 보면 여드름은 피부 안에 뭐가 쌓여서 피부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불룩 올라온 느낌인데에 비해서 편평사마귀는 자잘자잘하게 돌기가 솟아나 있는 겁니다. 피부가 안에 뭐가 쌓여 있어서 이렇게 언덕처럼 올라온 게 아니라 돌기가 올라오듯이 자잘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차이가 좀 납니다. 여기 보시면 좁쌀 여드름들은 이렇게 모공이 있어서 커팅을 해서 안에 쌓여있는 것들을 이렇게 압출해내는 데 반해서 편평사마귀는 뿌리가 있고 돌기가 나 있어서 압출은 불가능하고 이제 긁어내는 방식으로 제거해 주거나 아니면 레이저로 태워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편평사마귀고요. 옆에서는 좁쌀 여드름입니다. 편평사마귀 같은 경우는 여드름이랑은 다르게 한번 제거하면 그렇게 쉽게 재발이 되지는 않습니다. 일부 환자분들은 편평사마귀 얘기를 하면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색을 해보시고 그게 이제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 생식기에 발생을 했을 때 성병처럼 이렇게 전파가 될 수 있어서 오해를 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도 코로나라고 해도 바이러스 변이 있다 그래서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하는 휴먼 파파고 바이러스는 코로나보다 변이종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160개가 넘는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마귀라고 하면 그 손발에 이렇게 돌기가 생기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사마귀도 지금 얼굴에 나타나는 이 편평사마귀랑 같은 종류의 바이러스가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피부에 이렇게 그 돌기를 만드는 종류의 애들은 다 인유두종 바이러스예요. 근데 그렇게 손발에, 손발 끝에 발바닥 막 이런 데에 티눈처럼 이런 걸 만드는 애들이 있듯이 이렇게 어떤 바이러스 타입은 이런 식으로 얼굴 피부 주변으로 뭐 사실 전신에 다 올라올 수 있다곤 하지만 특이하게 얼굴에서 눈가 주변으로 잘 이렇게 생겨요. 이게 아마도 이 사람들이 보통 이제 눈을 자주 막 만지잖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자기 얼굴을 눈가 주변을 비비고 다른 사람이랑 접촉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 전염이 더 용이하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게 눈가 주변으로 올라오는 형태의 바이러스가 더 많이 퍼진 거 아닌가. 이게 코로나도 우세종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감염이 더 쉽게 돼서 사람들한테 더 잘 퍼지는 그런 우세종이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편평사마귀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이 휴먼 파파고 바이러스가
어떤 책들에서는 전체 인구의 한 8, 90%는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해요. 굉장히 흔한 바이러스예요. 남들한테는 있는데 나는 없고 남들한테는 없는데 나만 걸리고 이런 게 아니고요. 굉장히 흔한 바이러스고요. 얘가 오히려 막 뭐 사망에 이르는 특정한 질병을 일으키는 건 아니고 그냥 미관이 좀 보기 안 좋고 이런 거라서 그래서 치료제나 뭐 이런 것도 딱히 없습니다. 이제 그 가다실이라고 하는 그 여성분들 자궁경부암 예방주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이 휴먼 파포 바이러스가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백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HPV 인유두종 바이러스 중에 몇 가지가 그렇게 생식기에 그 돌기를 만들기도 하는데 그렇게 생식기에 돌기가 생기면 이후에 암성 변이가 돼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져서 그런 유형의 문제를 일으키는 애들은 이제 예방접종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렇게 눈가에 생기는 것들은 아예 뭐 종류도 다르고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미용상 좀 보기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다는 게 문제죠. 가장 흔한 전염 경로가 사실 수직 감염이에요. 그러니까 부모한테서 아이들한테 감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제가 언제 한번 성인 환자분한테 그렇게 감염이 된 가능성이 많다라고 했더니 부모님 잘 뵙지도 않는데요 요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육아할 때 없는 거예요. 육아 과정에서는 부모님이랑 아이랑 접촉이 없을 수 없잖아요. 계속 아이를 안아주기도 하고 닿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옮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또 부모님한테 옮았어도 이게 바로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피부 면역력이 좋고 피부 재생 능력이 왕성한 시기에는 거의 잘 안 드러나요. 청소년기에도 거의 잘 안 드러나고 드물게 이제 어떤 케이스에서 특정 케이스에서 나타난 경우가 있는 거지. 그렇게 잘 모르고 있다가 한 20, 30대가 돼서 이제 피부 재생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잠복기로 따지면 잠복기가 10몇 년씩 되는 거예요. 막 20년, 30년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방하기도 굉장히 어렵죠. 본인이 이게 증상이 있는지를 인지도 잘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근데 또 이게 아주 치명적인 바이러스나 이런 건 아니라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으니까요. 다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이들 이 증상을 좁쌀 여드름이랑 오해를 하십니다. 좁쌀 여드름이랑 오해를 해서 이제 초반에 제가 잘 설명을 안 드렸던 시절이 좀 있었는데 이 편평사막에 대해서 압출을 받고 가셔서 압출이 덜 됐다고 찾아오신 케이스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는 이렇게 편평사마귀가 보이면 환자분들한테 꼭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헛걸음도 안 하시고 오해도 안 하시니까 우선은 편평사마귀로 보이는 거는 증상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고요. 또 제거도 간단합니다. 막 여드름처럼 가만히 두면 환웅이 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제거해주세요. 이것도 아니고요. 시간 있으실 때 편하게 제거를 하시면 되는데
여드름과의 다른 점은, 여드름은 이렇게 저희가 압출한다 그러면 커팅을 해서 씨앗을 빼내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귀찮기는 해도 그래도 피부 손상이 아주 크진 않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붉은기 다 가라앉고요. 출혈이나 이런 상처 이런 것도 거의 많지 않고요. 근데 편평사마귀는 얘가 뿌리가 있는 증상이라서 제가 아까 이렇게 긁어내듯이 제거를 해야 된다 그랬죠. 뿌리까지 피부를 떠내야 됩니다. 레이저로 아예 그 부분을 좀 태우거나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피부에 손상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레이저로 태우는 게 아니고 이제 저희는 피침 시술이라 그래서 좀 특수한 침으로 피부를 긁어내듯이 시술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시술 후에 꼭 듀오덤을 붙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부를 긁어내서 이렇게 까져버리는 거예요. 상처가 남을 수 있고, 그래서 꼭 상처 없이 잘 아물라고 듀오덤 같은 거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압출할 때는 같은 날 시술 해드릴 수는 있지만, 압출하면서 그냥 여기 편평사막이 있으시네요 그리고 한 번에 같이 제거해드리고, 그건 좀 어렵습니다. 비립종의 경우는 그렇게 해드릴 수도 있는데, 비립종은 어차피 안에 또 여드름이랑 구조가 조금 달라도 씨앗이 있는 거라서, 비립종은 이제 그 제거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 편평사마귀는 조금 깊어가지고 그렇게 압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술 시에 마취도 해야 되고요. 크림 마취로 간단하게 마취를 해야지, 안 그러면 너무 아픕니다. 지금 보면 여기 눈 밑에 좁쌀 여드름처럼 보셨을 분들도 있는데, 요거는 편평사마귀.